순항 중인 KF-X 사업이 한국 공군용 F-35A와 중국의 J-20, 일본의 F-3를 능가하는 전투기로 개발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KF-X의 전방과 중앙용상은 사전보 동체 격대인 벌크헤드에 좌우로 뻗은 큰 날개인 주익을 조립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KF-X 시체기 개발에 본격적인 막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정대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내년 상반기쯤 시제기 1호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카이와 전술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으로 국산 TA-50 블록이 20대와 군수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국산 훈련기를 사용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까마득한 기억으로 남았을 정도로 국산 훈련기의 위력은 높아졌습니다. KF-X 개발 및 양산주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은 지난 4월부터 KF-X 전방, 중앙, 후방동체 구조 조립에 착수해 8월 현재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제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탐색 개발에 들어간 KF-X 개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는 지난해 상세 설계를 거쳐 내년 6월 이전에 시제기를 롤아웃 할 예정이며 총 6대가 제작되는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에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미국의 F-22A를 수출하지 않는 것은 F-22A는 중량 대비 추력이 1.6이나 되는 강력한 F-119 엔진을 사용해 자신에게 접근하는 요격기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해 중국의 J-20이나 일본의 F-35A는 충분한 엔진 추력과 기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이 전자전기와 VHF 레이더를 우수한 전투기를 제대로 결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나 KF-X가 요구된 성능만을 충족한다면 아주 우수한 요격기로 활약할 수 있다. KF-X는 F414G400 엔진 2대를 합쳐 F-35A의 F135PW100과 동일한 43,000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엔진 출력은 동일하나 KF-X의 최대 이륙 중량은 54,000파운드에 불과해 무려 7만 파운드나 되는 F-35A보다 가볍다. 그 결과에 F-35A의 중량 대비 추력비가 1.1인 것과 비교해 KF-X는 1.3이나 되어 F-15K의 1.2보다도 우수하고의 F-22의 1.6보다는 떨어지는 수준이다. 즉 엔진 출력 대비 기체 중량이 작아 높은 기동력과 가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KF-X가 계획대로 개발되어 내부 웨폰 베이와 우수한 스텔스를 갖춘 상태로 등장한다면 충분히 일본 F-35A와 중국 J-20을 상대로 충분히 요격기로 활약할 수 있다. 물론 KF-X는 연료 탑재량이 떨어져 F-35A만큼 장시간 비행할 수 없으나 요격기의 특성과 한반도의 좁은 작전 반경을 고려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다만 KF-X가 우수한 데스텔스 요격기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착된 이사 레이더와 아르스트를 보다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편 한국도 KF-X에 탑재할 수 있는 이사형 위성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히 현재 국가연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정찰기엔 전투기를 위해 이사 방식이다 코밴드를 사용하는 평면 안테나형 위성 통신기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형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사 레이더처럼 위상 변조 방식을 활용해 통신용 빔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국 공군 F-35A나 KF-X에 미국이 개발한 매드리 데이터 링크를 장착하는 것이나 미국이 이를 허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은 스텔스기인 KF-X 블록 3에 평면형 위성 통신 안테나를 장착, 데스텔스 요격 작전이나 북한 지역에서의 정찰 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정리하면 KF-X의 향후 스텔스 능력과 함께 스와치 플레이트 능력을 갖춘 이사 레이더, 데이터 표준 능력을 갖춘 아르스트 위성 통신 데이터 링크가 통합된다면 과히 한국 공군용 F-35A를 능가하는 데스텔스 요격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F-X가 미국 공군용 F-35A를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공군용 F-35A는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데스텔스 요격 작전에 관련된 전술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국가도 함부로 전수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은 주변국에 대응 KF-X라는 마음대로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수단을 활용해
한국형 요격체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F-22A900과 처단되고 중국과 한국이 우수한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되자 현재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독자적인 F-3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일본의 항공 산업 기반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국만의 독자적인 전술과 전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형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중전의 세상은 가혹하다. 사실상 선제 공격 능력 검토하는 일본, 타격 대상은 고정시설. 일본은 타격 대상을 미사일 관련 고정시설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효율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해 공격하는 대상을 적 영역 내에 있는 미사일 공격 관련 기지나 사령부 시설 등으로 압축하고 북한 등이 통상 사용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당분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대상으로 꼽힌 고정시설은 일본이 보유한 정보 수집 위성 등으로 사전에 장소 파악이 가능하며 순환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 국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환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일본 정치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 등을 주된 이유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공격당하기 전에 관련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제한 셈이다.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적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파괴해 방어한다는 구성인데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선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도탄 공격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우적의 유도탄 등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헌법이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무력 행사 및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이 일본을 공격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의 취지는 아니라는 논리다. 일본 정부가 타격 대상을 고정시설로 한정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행사하려면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로 목표를 탐지하고 전자기기로 상대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등 장비 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새로운 위성이나 무인 정찰기 등 더욱 성능이 좋은 장비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상을 고정시설로 한정하면 장비품 보유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에 필요한 이들 장비품을 모두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한정적으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수준에 머물 계획이며 미일 동맹을 활용해 중요한 파격력을 미국에 의존하는 등 역할 분담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구성에 거리를 두고 있는 연립 여당인 순항 중인